반갑습니다. 내신 대비했나 줄줄이의 수품제 선생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23번째 영상이고요. 역시 나머지 정리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문제는요,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정말 이 문제는 질문을 안 하는 친구가 거의 없더라고요. 잘하는 친구들조차도요. 잠시 후에 문제의 그 설명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 푸는 방법은요 조금 까다롭습니다. 자, 이 문제가 왜 어려운지 여러분들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. 참고로 이 문제는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거의 100%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항식 p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x 플러스 4이고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이다. 자,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. 이 다항식 px를 x제곱 플러스 1,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. 자, 문제는 3차식으로 나누고 있죠, 지금. 자, 이 문제는 3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 정리 맞고요. 자,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99%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. 꼭 준비해 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유형은 확실합니다. 자, 이 문제 역시 풀이 시작을 할 텐데 당연히 나눗셈 관계식 먼저 적어주면서 시작을 해야겠죠. 자, 조건을 먼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조건은요. 자, p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x 플러스 4다. 이렇게 돼 있죠. 자, 적습니다. px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자, 목자리에 q1x 적어주시고요. 나머지 x 플러스 4 적었어요. 자,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보니까 지금 제수를 보세요. 제수 보면 x제곱 플러스 1입니다. 자,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수가 마땅치가 않죠. 2차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지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.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잘 되면 그 인수분해해서 적당한 수 값 2개 대입해서 문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. 자, 일단 두 번째 조건도 한번 마저 적어보고 계속 설명 이어가 볼까요? 자, 두 번째 조건은요, x-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이다. 자, 그래서 그냥 바로 적었습니다. 이렇게. 자, 목 q2x라고 적은 거 확인하시고요. 근데 얘는 지금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x에 2 대입해서 p2는 1이다. 찾아낼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문제를 적어봅니다. 자, 문제 적습니다. px를 x제곱 플러스 1,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자, 목자리에는 당연히 q3x 써주시고요. 자,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누고 있죠? 그렇죠. x제곱 플러스 1, x 마이너스 2, 3차식으로 나누고 있죠? 그러니까 나머지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적어주시고 이제 고민을 시작해 보셔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. 자, 이 문제는요, 설명을 이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자, 오른쪽을 보세요. 만약에 여러분들 131을 5로 나누라 하면 당연히 다 잘 하시죠. 131을 5로 나누면 몫은 26이고 나머지는 2다 라고요. 그런데 이 단순한 나눗셈 관계식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.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132를 5로 나눈다고 해서 이 나눈 수 제수 5를 붉은색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를 파란색으로 제가 일단 표시를 해놓을게요. 자, 보이시죠? 131을 빨간색 5로 나눌 때 몫이 26이고 나머지는 파란색 2다 라고. 자, 색깔 칠한 이유는요, 설명 들어보시면 아세요. 잘 보세요 이제. 자, 그런데 누군가가 131을 5로 나누는데 몫을 이렇게 20이라고 적었다고 한번 해볼게요. 물론 잘못한 거죠.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. 몫은 26이고 나머지가 2니까.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적었느냐? 자,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. 5로 나누었을 때 몫이 20이다 라고 적게 되면 이 친구는 지금 나머지를 32라고 얘기하고 있네요. 물론 잘못된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냐면 잘 보시면요, 32는요 5로 나누면요 몫이 6이고 나머지가 2가 되죠. 자, 그러니까 32 자리에 5 곱하기 6 더하기 1 한번 적어볼게요. 이렇게요. 그리고 요거는 지워버리고요. 이 식을 잘 보시면요, 윗식과 아래식은 같은 식인 거 확인할 수 있죠. 물론 나눗셈 관계식을
제대로 적은 건 윗식이고요. 아래식은 나눗셈 관계식이라고 할 수는 없죠. 하지만 아래식도 등호는 성립합니다. 자, 5 곱하기 20이 100이고 5 곱하기 6이 30이고 뒤에 파란색 2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132가 되는 건 뭐 틀리진 않죠. 그러나 아래식은요, 나눗셈 관계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. 자, 그럼 선생님이 왜 이렇게 두 개씩을 보여드렸냐면, 자, 아래식에서 붉은색 5가 두 개 보이죠? 자, 이 두 개를 윗식으로 끌어올릴 때 붉은색 5로 묶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다른 예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. 또 어떤 친구가 131을 120과 12로 분리를 했대요, 일단. 근데 여기 보이는 120은요, 5로 나누었을 때 몫이 24라고 할 수 있고요. 12는 5로 나누었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2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132도 5 곱하기 24 더하기 5 곱하기 2 더하기 2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. 물론 나눗셈 관계식은 아닙니다. 자, 아래 지금 두 개의 식을 보시면요, 전부 붉은색 5로 묶었을 때 맨 위에 있는 식처럼 정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. 자,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. 자, 여기 이 식을 보시면요, 자, p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1x고 나머지가 x 플러스 4다. 뭐 전혀 문제 없는 정확히 잘 작성한 나눗셈 관계식이 맞아요. 여기서 이 부분이 우리 좀 전에 봤던 이 식과 대응을 시켜서 설명드릴 거예요.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은 붉은색으로, x 플러스 4는 파란색으로 일단 색을 한번 칠해볼게요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이 식하고요, 이 식이 지금 서로 대응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이 식을 볼게요. 자, 이 식은요, x제곱 플러스 1,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3x고 나머지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라고 됐는데, 여기서 이 부분을 붉은색으로 칠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이 식은요, 이 식과 대응이 될 수가 있겠죠. 이해되시나요? 자,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몫이 x-2의 q3x고, 자,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조금 더 나눠질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? 아까 얘처럼요.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요,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보려고 합니다.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보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라고 적을 수 있는데, 여기서 qx가 얼마인지 우리 찾아낼 수가 있겠죠. 왜냐하면 좌변에 보시면 지금 x제곱의 개수가 a니까 qx는 그냥 상수 a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. 이제 여기 보시면 x제곱 플러스 1, 바로 이 부분이 붉은색으로 볼 수가 있겠죠. 바로 윗식처럼요. 그래서 이 자리에 얘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. 자, 이제 이건 지울게요. 자, 한번 보세요, 한번. 이렇게 식을 정리해놓고 보니까, 자, 이 식이 이 식이고 이 식이 이 식처럼 보이지 않나요? 아까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듯이 우린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겠다. 바로 그런 게 이 문제 푸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자, 이건 뭐가 될까요? 그렇죠. 얘는 얘가 되겠죠. 맞아요. 그래서 rx는 x 플러스 4까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이 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서 정리합니다. 그래야겠죠. 자, 그렇다면 중괄호 안에 x-의 q3x와 a가 다 들어가고요. 자, 이제 뒤에 나머지는 x 플러스 4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, 이제 이 식은 정확하게 제대로 잘 정리된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이제 여기 x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. 대입해 주시면요, 좌변은 p2가 되고요. 자, 우변은 여기에 2가 들어가면 얘는 5가 되네요. 다음에 여기 2 들어가면 이게 쭉 0이니까 a만 남을 것이고요. 자, 또 여기다 2 대입하면 6 나오겠네요. 그리고 아까 준비해 놓은 p2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 적어주시면 a값 마이너스 1 금방 찾을 수 있겠죠. 자,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나머지, 즉 이 부분을 정리할 차례가 됐네요. 자, 이제 여기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요, 이렇게 되고요. 식을 정리해주면 나머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구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조금 어렵죠? 이 문제는요, 여러분들이, 제 생각인데요,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한번 다시 영상을 한번
반복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. 그래서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어려웠던 거 맞아요. 맞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별해 준비했습니다. 자, 별해 들어갈게요. 자, 우선 이 문제 풀이는 아까 여기까지는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이 식에서 x제곱 플러스 1, 이 부분이 0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? 자, 이 별해의 문제 풀이법은요,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복소수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. 복소수를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복소수 아직 안 배웠다 그러면 곧 배우잖아요. 곧 복소수 배우니까 복소수 배운 다음에 꼭 다시 한번 23번째 유형 확인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. 자, x제곱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해서 x제곱 플러스 1이 0이다. 즉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. x에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여기 이 부분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변하겠죠. 왜요?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. 따라서 이 식이 저 위에 주어져 있는 x 플러스 4와 같겠죠. 그렇죠. 자, 그럼 여기서 뭐 아까처럼 그냥 복잡한 생각할 것 없이 그냥 bx하고 x가 같은 거니까 b는 1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고요. 또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4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겠죠. 물론 p2가 1이니까 p2 값, 즉 4a 플러스 2b 플러스 c 해서 요건 어디서 왔냐고요? 여기에다 2를 대입한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4a 플러스 2b 플러스 c고요. 이 값은 1입니다. 자, 이 세 식을 연립을 해주면요. a 값, b 값, c 값을 찾아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아까 복소수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이 부분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x에다가 i를 대입한다라고 생각하는 방법도 틀림은 없겠죠. 자, 이런 방법도 물론 충분히 문제 푸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23번째 유형 문제.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문제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. 어려워요. 물론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셨다면 어렵지 않은데요?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이건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유명하고요. 또 학교 선생님들도 출제하시기 정말 좋아하는 문제입니다. 지금까지 제가 어느 학교에서도 이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. 틀림없이 나오는 문제라고 여러분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 만큼 이 영상 처음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유형 24번째, 5번째, 26번째 계속 조금 난해한 문제들로 준비하고 있고요. 자, 바로 돌아오겠습니다. 유형 24번째 시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